자, 정리 37번 동그라미 하시고요. 일단 세제곱근 루트 2가 Q 위에서 대수적이죠, 그죠? 이유는 뭐 때문이죠? x세제곱 마이너스 2, 그렇죠? 세제곱근 루트 2가 Q에서 대수적인 이유는 x세제곱 마이너스 2죠. x세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5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2, 이것도 되죠, 물론. 이거 곱하기 뭐 x 플러스 1도 되고, 근데 뭐 5에 x 세제곱 마이너스 10도 되고 다 되지만 그 중에 제일 간단한 게 이거죠. 자, 요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세제곱근 루트 2의 Q 위의 최소 다항식 혹은 기하 다항식. 그래서 세제곱근 루트 2의 Q 이렇게 쓴다 이거예요. 그럼 뭐 정확하게 정의를 해보자면 어떻게 됐냐면은, 자, 먼저 첫 번째 px란 다항식이 유리계수라 해야 돼요. 두 번째 px란 다항식은 이걸 알파라 보면 p알파 이꼴 0이 돼야 돼요. 세 번째 px의 최고차 계수가 1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가장 간단하다는 것은 더 이상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Q 위에서 QX에서 기하학이 되는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다항식 PX는 무조건 X세제곱 마이너스 2,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된다면 네 조건을 만족하고, 그래서 결국은 1, 2, 3, 4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물론 대수적인 원소 알파를 갖고 왔을 때 이런 원소는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이제 체크가 증명이 돼야 되겠죠. 그 유일성에 의해서 이것을 기하학다항식 세제곱근 루트 2의 Q라고 이제 써주겠다 이거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것을 이레이서블 알파 Q라고 이렇게 써도 되겠죠. 그죠? 이것을 Q 위의 세제곱근 루트 2의 Q 위의 기하학다항식이라고 혹은 최소다항식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이때 이 다항식 디그리가 자, px의 디그리가 얼마냐? 3이죠, 이게. 3. 요것을 두기를 디그리에 알파 q라고 쓴다 이거예요. 알파 q. 알파는 세제곱근 루트 2.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 그 대입준동형 사상 잘 알고 있어요, 그죠? 대입준동형 사상은 파이의 세제곱근 루트 2, 파이의 알파 뭐 이런 건데, 자, 이것은 함수들의 집합에서 개수들로 넘어가는 거예요. 함수들은 뭐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 f의 q의 x 이런 거 생각해봐요. 유리계수 다항식들을 받아가지고 대응시켜 놓은 것들은 당연히 어디에 꽂히겠어요? 여기에 세제곱근 루트 2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거는 유리계수 다항식에 대입시킨 세제곱근 루트 2를 대입시킨 것들의 모임이 되니까. 그리고 파이의 세제곱근 루트 2의 뭐 fx 할까요? fx는 이것을 f의 세제곱근 루트 2 fx인 qx 이렇게 된다는 걸 알죠, 그죠? 이것은 이제 대입준동형 사상이라 부른다 이거예요. 대입준동형 사상이라고 이제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 준동형 사상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뭐 그냥 충분히 체크가 됐고요. 대입준동형 사상을 하나 갖고 오면 먼저 이제 위에서 그 다항식 그 최소 다항식
px를 가지고 왔을 때 fx를 qx에 들어가는 것으로서 fx가 만약에 커널에 파이 세제곱근 루트 2에 들어간다면 f의 세제곱근 루트 2, 다시 말해서 파이에 그 세제곱근 루트 2에 fx 이꼴 0인 거예요. 뭐 그게 같은 말이잖아요. 이거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f의 세제곱근 루트 2가 된다. 그죠? 그렇게 된다면 어떤 사실을 알게 됐냐면은 요 px 있죠. 그죠? 다시 말해서 x 세제곱 마이너스 1이 뭘 나누냐면 fx를 나누게 되고, 나누면은 당연히 fx가 세제곱근 루트 2를 근으로 인수로 가지면 세제곱근 루트 2를 근으로 가지겠죠. 그죠? x 세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로 가지면 당연히 세제곱근 루트 2를 근으로 가지겠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요게 px가 기하기라는 사실 때문에 이므로 뭐에 의해서 되겠어요? 나눈다 증명. 다항식환의 호재법. 나눈 못과 나머지로 나타내 가지고 나머지가 0임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f 세제곱근 루트 2 이꼴 제로가 된다면 px는 fx를 나눈다. 이 증명은 다항식환의 호재법과 px의 기하성을 이용해서 체크한다. 물론 이거 해볼 거예요. 결론적으로 뭘 알게 됐냐면 커널의 파이의 세제곱근 루트 2가 요것을 인수로 갖는 다항식 px를 인수로 갖는 다항식 전체가 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px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 레드서블 세제곱근 루트 2의 q라고 쓰기로 했잖아요. 그죠? 요게 요거와 같아. 물론 커널 파이 알파는 이 레드서블 알파 q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두 개가 같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죠? 다 알 거예요, 다. 특히 여기서 이제 특히 fx가 제로가 아닐 때는 지금 fx가 x세제곱 마이너스 2를 인수로 가지면서 fx가 상수 제로가 아니라면 차수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이게 이거보다 크거나 같게 되겠죠. 그래서 디그리의 fx는 디그리의 px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다시 말해서 디그리 px를 아까 뭐라 그랬어요? 디그리 알파 q라 그랬어요. 디그리 알파 q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 그래서 이게 최소성을 갖게 된다. 최소성. 다시 말해서 F알파가 뭐죠? 만약에 근을 갖는, 그죠? 세제곱근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경우에는 요건 뭐 제로가 아니면서 요걸 좀 하고 조금 연결성이 또 덜해 보이니까 이렇게 할까요? 근으로 제로가 아니면서 fx가 f 세제곱근 루트 2가 제로가 될 때는, 그죠? px를 인수로 가지면서 0이 아니니까 차수가 px보다 크거나 같아진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px는 무슨 다항식이 되는 거예요? 알파를 근으로 갖는 q계수 다항식 중에 최소차 다항식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최소 다항식이라 부르기도 해요. 정의에서는 이걸 기하학 다항식, irreducible polynomial 알파 q라고 썼는데 기하학 다항식이라 부르기도 하고 최소 다항식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최소성을 가지기 때문에 차수가. 그 다음에 이제 니은으로 이런 생각을 해볼 거예요. Q의 세제곱근 루트 2하고 Q의 세제곱근 루트 2하고 이렇게 돼 있죠. 요거하고 Q의 세제곱근 루트 2하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이거.
서로 관계가. 자, 이게 지금 여기서는 이게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게 어떻게 같으냐 하면은 먼저 그 Q의 한쪽은 자명한 게 정의가 이제 요것은 요 자체가 정의가 뭐예요, 이게? 유리계수 다항식의 세제곱근 루트 2를 대입시킨 것들이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것은 해봤자 이제 f의 세제곱근 루트 2의 fx인 유리계수 다항식들 이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은 뭐냐면은 이쪽은 q 유니언의 세제곱근 루트 2를 가진 최소의 채죠. 최소의 채. 그렇죠? 그렇다면 이건 세제곱근 루트 2를 뭐 가지고 왔다고 하더라도 이건 해봤자 이거는 A0 더하기 A1의 세제곱근 루트 2 더하기 A2의 세제곱근 루트 2의 제곱 더하기 AN의 세제곱근 루트 2의 N제곱 뭐 이런 식이다 이거. 그렇죠? 그러면 AI들은 당연히 유리수들이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루트 2를 거듭 제곱해봐야 이런 것들은 다 어디 있겠어요? 오른쪽이 이게 채가 되고 Q와 세제곱근 루트 2를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들은 기본적으로 여기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 모양 이런 것들이 지금 AI들이 다 여기 들어 있고 세제곱근 루트 2가 여기 들어 있으니까 그걸 열심히 거듭 제곱하고 곱하고 해봐야 채의 조건에 걸려든다 이거예요. 따라서 이걸 확인할 때 이쪽은 자명한 거예요. 자명. 그런데 반대쪽 이걸 체크해요. 반대쪽을 체크해야 되는데 반대쪽을 어떻게 체크하느냐면은 이게 지금 이런 사실을 이용해 가지고 체크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대입 준동연사상 파이 세제곱근 루트 2라는 것은 QX에서 Q 세제곱근 루트 2로 가는 자 정의 자체가 이게 유리계수 다항식에 요걸 대입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치역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치역인데 파이의 세제곱근 루트 2의 Q의 파이의 세제곱근 루트 2의 세제곱근 루트 2의 Q의 X 이거죠. 이게 이제 치역이 이 자체 정의에 의해서 Q의 세제곱근 루트 2가 된다는 사실을 이제 일단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편의상 이걸 왼쪽에 써봅시다. 이제 Q의 세제곱근 루트 2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걸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1동형 정리를 쓰면은 이게 치역이기 때문에 정역 이거를 가지고 커널에 파이 세제곱근 루트 2로 잘라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죠? 이게 제1동형 정리. 제1동형 정리. 근데 보세요. 이게 뭐죠? 여기 방금 커널 파이 세제곱근 루트 2가 이레듀서블 세제곱근 루트 2의 Q PX다 이거예요. 그럼 PX는 당연히 아까 정의에서 어떤 조건을 가지고 있었죠? 기하이에요. 그러면 무슨 아이디얼이죠? 극대 아이디얼. 그죠? 그걸로 잘랐다면 뭐가 될까요? 채가 되겠죠. 그래서 요게 Q의 X 이게 PX 기하 다항식 극대 아이디얼 따라서 이건 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Q의 세제곱근 루트 2의 그 대괄호죠. 이것은 채가 된 거예요. 여기 채가 됐죠.
물론 여기는 뭐가 있나요? Q와 유니온의 세제곱근 루트 2는 당연히 있죠. 여기 들어있잖아요. 결국은 이게 뭐가 된 거냐면 이것을 가지고 있고 하나의 채가 됐어요. 그 중에 제일 작은 게 뭐죠? 이거예요, 이거. 최소.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이게 더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쪽 요걸 확인한 거예요. 자, 요 사실을 생각해 보면 Q의 세제곱근 루트 2에 이게 뭐냐면은 Q 유니온의 세제곱근 루트 2를 포함하는 이게 이꼴 포함하는 하나의 채가 됐어요. 을 가진 할까요? 같은 얘기인데 가진 하나의 채가 됐다 이거예요. 그럼 당연히 그것은 Q의 세제곱근 루트 2에 자 요거보다 크다 이거예요. 그죠? 최소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둘을 확인할 수가 있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이걸 일반화하면 Q의 알파가 Q 위에서 대수적일 때는 Q의 알파 있죠, 그죠? 이거하고 Q의 알파 이거 같아요. 방금처럼 이 두 개 같다는 사실을 아는 것처럼 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물론 이 대수적일 때 그렇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만약에 초월적일 때는 뭐 양상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죠? 그거는 또 이따가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괄호 2번까지 했죠. 괄호 3번. 여기 디그리에 세제곱근 루트 2에 Q 있죠, 그죠? 요게 얼마였어요? 디그리에 아까 저기 x 세제곱 마이너스 2였으니까 이게 3이었죠, 그죠? 근데 Q의 세제곱근 루트 2에 Q 이걸 생각해봐요. 이걸 생각해보면 이게 뭐냐면은 벡터 공간인데 1 세제곱근 루트 2 세제곱근 루트 4 이것의 Q의 1차 결합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기저가 뭐예요? 이게 기저가 되지 않겠어요? 이 기저가 된다 이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차수가 얼마가 되는 거예요? 차수가 3이 된다 이거예요. 3. 차수가 3이 된다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어요. 이게 디멘션에 Q의 Q 세제곱근 루트인데 그거하고 이게 같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항상 같아진다는 사실도 증명해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실제로 이것은 기저가 뭐가 되느냐면은 알파를 세제곱근 루트 2로 봤으니까 1 알파 제곱이 Q 세제곱근 루트 2 다시 말해 Q 알파의 Q 위의 기저라는 사실을 유도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이걸 차수가 이게 n이 될 때는 1 알파 제곱 알파 n 마이너스 1 그것이 뭐예요? Q 알파의 Q 위에 기저가 된다는 사실을 유도할 수 있어요. 뭐 그냥 기저라는 것은 생성하고 1차 독립 이 두 가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이제 정리 37번에 얘기를 이제 해봅시다. 정리 37번에서 채 F와 K에 대해서 F와 K에 대하여 첫 번째 K가 F의 확대체이고 알파가 F 위에서 대수적이다. 일 때 첫 번째 PX가 유일하게 존재한다. 자,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 FX
뭐 px가 존재한다 해놓고 조건으로 들어갑시다. such that px는 f에서 다항식이다. 그리고 두 번째 p알파 이꼴 0이다. 세 번째 px는 fx에서 기하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px의 최고 차이 계수 모닉이죠. 계수는 1이다. 이런 거는 이 1에서 4번 조건을 만족하는 px는 유일하게 존재한다. 이때 유일성에 의해서 px를 이제 뭔가 둘 수가 있게 되죠. 알파 f. 그리고 well defined 된다 이거예요.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f 위에서 알파의 기하학 다항식 혹은 최소 다항식 같은 말이에요. 기하학 다항식, 최소 다항식. 차수가 최소라고 해서 그죠? 그리고 이 다항식의 차수를 px의 차수를 두 개를 디그리의 알파 f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쓸 거예요. 이제. 자, 그리고 두 번째로 2번에서 아까 전에 저기 봤듯이 1에서의 px에 대해서 1에서의 px에 대하여 일단 알 수 있기를 이제 f알파 그러니까 fx가 f알파 이꼴 0이다. 그 말은 필요 주문하기를 fx는 px에 의해서 나눠진다. 그죠? 그 말은 커널 파이 알파가 px에 의해서 생성된다 라는 뜻하고 이거 같은 얘기라는 거 아시겠죠? 그죠? 파이 알파는 물론 이제 대입 준동의 사상인데 요건 좀 이따가 씁시다. 대입 준동의 사상은 그 뒤에서 갑시다. 그리고 이제 최소성 특히 fx가 제로가 아니라면 차수를 구할 수가 있으니까 일때는 디그리의 px하고 최소 다항식이다. 디그리 fx 관계는 이런 관계에 있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괄호 기억 1번이고 2번이고 괄호 2번 이렇게 할까요? 자, 괄호 2번이죠. f, k, 알파인 k에 대하여 파이 알파라는 것을 이제 대입준동의 사상 라지 fx f 알파 이렇게 잡아봤다 이거예요. 파이 알파의 fx는 f 알파 fx는 q가 아니라 라지 f의 x 이렇게 잡았죠. 대입 준동의 사상. 준동의 사상이라는 사실은 뭐 이미 잘 알려져 있어요. 그죠? 이라 할 때 만약에 이제 알파가 f에서 대수적이면 일때 커널 파이 알파라는 것이 여기에 이제 기하학 다항식 알파 f에 의해서 생성되더라. 이런 사실을 체크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알파가 바로 두 번째 알파가 f에서 초월적이라면 커널의 파이 알파는 제로만 있게 돼요. 제로 아이디얼이 된다.
실제로 이제 필요충 조건이 돼가지고 뭐 요거까지 합시다. 당연히 필요충 조건 이렇게 되고 이게 뭐예요? 준동의 사상의 성질에 의해서 파이 알파는 1, 2,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준동 사상의 기본 성질이죠. 기본 성질에 의해서 커널이 위수 1이다. 그러면 뭐예요? 1, 2, 1이다. 필요충 조건이죠. 그래서 위에 요 두 개만 뭐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게 해보면 되겠네요. 그죠? 일단은 뭐 이 괄호 1번, 2번 여기까지 이제 해봅시다. 3번은 좀 이따가 보고요. 자, 여기도 일단 뭐 정리 자체가 한 2개, 한 3개 정도 되죠. 예. 자, 확인을 해보면 일단 괄호 1번에서 동그라미 1번 저런 px가 반드시 존재하고 그것은 유일하다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그죠? 그러면 먼저 존재성을 체크해야 되겠죠. 존재성. 그 다음에 유일성. px 기하학당식의 존재성을 말하고 싶다 이거예요. 존재성을 할 때 결국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그 아이디얼 이론, 뭐 아이디얼이나 그 정의역에 대한 여러 가지 성질들, 그죠? 그걸 다 이용하게 돼 있어요. 자, 파이 알파를 이제 생각해 봅시다. 파이 알파. 이걸 f의 x에서 f의 알파로 가는 걸 가지고 올 거예요. 그죠? 물론 파이 알파의 fx 이꼴 뭐 f 알파다 이거예요. 이게 준동의 사상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상하기를 다 예상하고 계시죠 지금. 자, 커널의 파이 알파는 이게 fx의 커널은 항상 아이디얼이잖아요. 여기 아이디얼이기를 fx의 아이디얼이에요. 근데 이게 뭐죠? PID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뭐예요? 주 아이디얼이에요. 그럼 이게 뭐겠어요? 네, 이게 아마도 저기서 찾던 PX이지 않겠어요? 이제 PID라서 커널 파이는 무조건 아이디얼이라서 주 아이디얼이에요. 주 아이디얼은 뭔가에서 생성이 될 거예요. 그 생성원이 우리가 찾던 PX잖아요. 물론 이 생성원은 앞에 개수가 뭐가 되든 2배 PX, 3배 PX 뭐 단원이 뭐가 오든 간에 주 아이디얼은 똑같은 거니까 여기 최고차의 개수가 1이 되도록 만들어주면 이제 그게 우리가 원하던 PX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잡으면 파이 알파는 준동의 사상이다. 에 대하여 파이 알파는 준동 사상이므로 뭘 알게 됐냐면 커널 파이 알파는 아이디얼이다. fx. 근데 이게 PID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자, 주 아이디얼 정역 그 PID라는 조건에 의해서 fx는 PID이므로 자, gx라는 다항식이 커널 파이 알파에서 존재해가지고 만족하기를 커널 파이 알파라는 것이 뭐겠어요? 뭐 그거에서 의해서 생성이 될 거예요. gx. 자, 그러면 이제 이 gx가 우리가 원했던 px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라는 조건을 만족한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최고차의 개수. 그래서 gx의 최고차 개수를 a, 물론 a는 large f에 들어가요. 그죠? 에 대하여 px를 두기를 이제 a의 인버스의 gx라고 두자. 그러면 아마 이것의 최고차 개수는 아마가 아니라 1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아마가 아니라. 자, 이렇게 했을 때에 대하여 자, 이 px가 원하는 조건을 만족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
px는 당연히 네 가지 조건이죠. 여기 들어가요. 그 다음 두 번째, p알파 이꼴 0이에요. 왜? A 인버스 곱하기 G알파니까. 그죠? G알파, GX는 어디 있었어요? GX는 커널 파이 알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파이 알파 GX 이꼴 제로니까. 그래서 이게 제로다. 그죠? 요게 파이의 알파의 GX인 거잖아요. 대입준 동형. 그래서 이 제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로다. 그 다음 세 번째. GX가 최고차의 개수가 PX의 최고차의 개수부터 합시다. 최고차 개수가 PX의 최고차 개수는 당연히 1이 된다. 왜냐? GX의 최고차의 개수의 그 역수를 나눠줬으니까. 그죠? 역수를 곱해줬으니까. 네 번째 이제 PX는 기하기다. 라지 F의 X에서 기하기다 라는 사실을 얻어낼 수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정의대로 쓰면은 RX, SX PX를 이꼴 RX, SX의 곱으로 나타내봤어요. 물론 RS, SX는 어디에 원소냐면은 라지 FX의 원소를 가지고 왔어요. 갖고 오면 RX가 상수이거나 혹은 SX가 상수다 이렇게 되면 되죠. 근데 PX가 RS, XX라고 이제 해서 나오나 보면 PX가 알파를 근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P알파 이꼴 0이라는 사실을 이용해 보면 이게 알파 R이 되거나 곱하기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므로 알파 R알파가 제로이거나 S알파가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RX는 이거 자체가 커널에 들어간다는 파이 알파에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혹은 SX가 커널에 파이 알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커널 파이 알파가 뭐냐면은 PX 이제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죠? 아까 전에 GX에 의해서 생성된다 했는데 그게 넘어가 봐야 PX잖아요. 그래서 이게 PX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PX가 RX, SX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RX, SX인 거잖아요. 그럼 이게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SX가 뭐라는 거죠? 네, 상수예요. RX, SX 뭔가 곱해서 RX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 상수차 SX가 제로차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말은 SX가 상수된다는 뜻이고 이쪽은 마찬가지로 이제 이걸 PX이고 이게 RX, SX라고 하면 이게 결국 SX가 RS, SX 뭔가 곱해서 나타났다는 얘기니까 이 RX가 상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즉 RX가 상수 당시 이렇게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PX가 RX, SX의 곱으로 나타났다면 RS가 상수이거나 SX가 상수다. 기하학성을 체크했다. 그래서 이런 조건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에 유일성을 체크해보자 이거예요. 유일성. 자, 유일성은 저런 다항식 또 한 개 있다고 가정해봐요. QX가 이제 저런 조건 1번에서 4번까지 조건을 만족하는 새로운 다항식. 그죠? 그러니까 1에서 4를 만족하는 하는 뭐 다항식이라 할까요? 그 한다고 할 때 한다고 하자 이거. 그러면 그 QX가 뭐 동일법에 의해서 저 PX와 같음을 보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참고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떤 fx가 기하학다항식이에요. 기하학다항식. gx도 만약에 기하학다항식이라 칩시다. gx, fx 하면 지금 여기하고 헷갈릴 수 있으니까 rs, xx 합시다. rs. 참고하기를
Rx, Sx가 둘 다 기하학다항식이에요. 다항식일 때 만약에 하나가 기하학다항식 하나를 나눈다면 지금 이 둘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Sx는 Rx 곱하기 뭐 Tx가 되겠죠, 그죠? 적당한 Tx인 뭐 다항식 fx에 대해서, 그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하학다항식 아니에요? 기하학다항식은 상수가 아니에요. 이 기하학다항식, 그죠? 이거 상수가 아니에요. 기하학다항식 1차 이상이다 이거예요. 상수 다항식이 아니기 때문에 기하학다항식 곱하기 뭔가로 나타냈다면 반드시 이 tx는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rx, tx 곱으로 나타난다면 이쪽은 하나는 상수가 돼야 돼요. 이거 상수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수 뭐 a라 할까요? 상수밖에 안 된다. 즉 이 말은 이제 이렇게 된다면 나누는 것도 역도 당연히 되고요. 그래서 즉 이 말은 sx는 rx 곱하기 상수의 꼴로 a인 상수의 꼴로 나타남을 뜻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기하학다항식 하나가 어떤 기하학다항식 또 하나를 나눈다면 그 말은 이 기하학다항식은 이 rx의 상수배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쪽 하나가 상수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증명의 핵심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qx가 이제 1에서 4까지를 만족한다고 둡시다. 그러면 일단은 그 qx가 그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죠? q알파 이꼴 0이므로 qx는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는 것은 파이 qx가 제로라는 거니까 그죠? 이게 파이 알파의 qx 아니에요 이게? 여기에 제로 되는 거니까 이게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커널의 파이 알파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커널 파이 알파. 근데 이게 이미 이쪽이 px에 의해서 생성된다는 사실은 아까 전에 다 확인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qx하고 px하고 어떤 관계 있어요? px가 qx를 나누게 되죠. 근데 방금 했잖아요. 여기 이 기하학다항식이 이게 1, 2, 3, 4 조건을 만족하고 이것도 1, 2, 3, 4 조건을 만족해요. 기하학다항식. 그러니까 결국 바로 qx는 px 곱하기 상수의 꼴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꼴 b 곱하기 px라 둡시다. 적당한 b인 f 이렇게 됩니다. 물론 뭐 0은 아니겠죠. 0 돼버리면 상수가 기하학다항식이 0이 되니까. 그래서 이런 꼴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아시겠죠? 둘 다 기하학다항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qx라는 것이 이 상수 곱하기 px가 됐는데 상수가 b가 뭐가 되면 이제 둘은 완전히 같은 거예요. 예? b가 1이 됨을 보이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럼 b가 1 되면 이 둘은 완전히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은 qx의 최고차 계수하고 px의 최고차 계수가 둘 다 1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죠? 따라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qx의 최고차 계수는 1이에요. 근데 그것은 지금 px의 최고차의 계수에다가 b를 곱한 거예요. 그죠? b 곱하기 px의 최고차 계수예요. 근데 px의 최고차 계수 이미 조건 1,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모닉 조건이 들어있으니까 그 1일 거 아니에요. B 곱하기 1이 돼서 B다. 그래서 즉 B 이꼴 1이 나온 거네. 그래서 QX 이꼴 B 곱하기 PX였는데 이게 PX하고 같아진다. 그래서 유일성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요 결론 대수적인 원소 알파 F에서 대수적인 원소 알파에 대해서 알파를 뭐 물론 PX 계수 다항식이고 알파를 근으로 가지고 기하기면서 최고차 계수 1인 거 반드시 존재하고 유일하다. 그 다항식을 알파 F라고 쓴다 이거예요. 그 기하 다항식 알파 F라고 쓰고 F에서 알파의 기하 다항식이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차수는 뭐 이렇게 정의하는 거 그렇게 정의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F 알파 이꼴 0이다. 그 말은 PX가 FX를 나눈다. 필요충 조건이다. 이걸 생각해 봐야 되겠죠. 두 번째로 동그라미 2번에서 그 fx를 라지 fx에서에 대하여 f 알파가 0이다. 그 말은 f 알파가 0이다. 그 말은 필요충을 하기를 fx가 어디에 원소예요? 커널의 파이 알파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이게 뭐였냐면 방금 PX에서 생성된 주아이들이라는 사실을 방금 증명 과정에서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PX는 FX를 나눈다.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괄호 2번으로 갑시다. 뭐 차수는 뭐 그냥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이것도 이제 위에 증명 과정에서 나왔잖아요. 그죠? 1에서 1에 의해 1의 증명 과정에서 커널의 파이 알파가 뭐가 된다? PX가 된다. 그죠? 이걸 지금 이레듀서블의 알파 Q라고 했으니까 알파 F라고 했으니까 이미 확인이 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서는 알파가 F에서 대수적 초월적일 때 이제 커널 파이 알파가 제로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정의에서 당연한 얘기인데 요걸 기억이라 하고요. 요걸 기억이라 하고 요걸 니은이라 한다면 기억에서 니은으로 가는 건 어떨까요? 사실 뭐 정의에서 너무 당연한 얘기죠. 초월적이라면 알파가 F 위에서 초월적이다. 다시 말해서 알파를 근으로 갖는 F 계수 다항식이 0 아닌 F 계수 다항식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일대 뭐 이걸 보이면 되잖아요. 커널 이쪽은 자명한 얘기고 0은 당연히 커널에 들어가고 이걸 체크하자면 자 파이 알파의 fx 이꼴 0이라면 f 알파 이꼴 0인 건데 그 fx는 뭐밖에 안 될까요? 0밖에 안 된다. 그죠? 알파가 초월적이기 때문에 물론 fx가 들어가는 것은 그 다음에 니은에서 기억 가는 것도 바로 나오는 얘기죠. 초월적이다 라는 사실은 결국 f 알파 이꼴 0이다. fx인 라지 fx 이면 fx는 0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알파를 근으로 갖는 다항식이 없다는 0 아닌 다항식이 없다는 얘기는 0밖에 없다는 얘기. 그래서
f 알파 이퀄 0이면 파이 알파의 fx가 0인 거니까 결국 이제 파이 fx가 커널 파이 알파에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fx는 이게 제로라는 가정을 했으니까 fx는 제로밖에 없다. 그래서 초월적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정의에서 뭐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정리 37번에 괄호 3번 보도록 합시다. 정리 37번에 괄호 3번. 자, F 아까 전 또 다 했던 얘기예요. 그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알파인 K 일 때 알파가 F에서 대수적이라면 알파가 F 위에서 대수적이라면 이때는 F 알파와 같다. F의 알파 이것은 F 알파와 같다. 그 다음 알파가 F 위에서 초월적이라면 이때는 F의 알파는 F의 X하고 동형이다. 이렇게 같을 수는 없죠. 예를 들면 F의 U Q의 이제 Q의 세제곱근 루트 2 요것은 Q의 세제곱근 루트 2 이게 되는 반면에 Q의 파이 이것은 Q의 X 이거하고 동형이다. 이거. 파이는 초월적이니까. Q 파이는 뭐냐면 세제곱근 루트 2는 거듭제곱을 하면 자꾸 그 유리수로 넘어와요. 그렇죠? 근데 파이는 어떠냐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원소들은 A0, A1의 파이 더하기 AN의 파이의 N제곱, AI는 유리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틀이 그대로 유지되니까 결국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A0 더하기 A1의 X 더하기 AN의 X의 N제곱, AI인 Q 이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은 Q의 X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하고 동형이 된다. 이거. 파이 같은 경우에. 그래서 증명도 결국 이걸 동형사상을 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확인해 보자면 아까 전에 했던 아이디어를 그대로 이제 여기 일반적인 경우로 갖고 가면 되죠.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다면 한쪽 포함 관계는 쉽게 나와요. 어느 게 쉽게 나오죠? 이게 쉽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F하고 알파를 거듭 제곱하고 더하고 해봐야 여기 F 알파를 가진 체에 포함될 거예요. 이건 자명한 얘기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자명하고요. 그다음 반대쪽 이걸 생각해 보라 이거예요. 반대쪽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까 전에 봤지만 F의 알파 이것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F의 알파 이것은 F의 유니온의 알파를 가지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체가 된다는 사실만 확인하면 F의 알파는 F 유니온의 알파를 가진 하나의 체고 그러한 최소의 체보다 크게 되죠. 그게 뭐예요? F 알파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체가 된다는 사실만 체크하면 끝나죠. 이제 이미 다 했어요. 이거 뭐예요? 파이 알파의 F의 X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죠? 파이 알파의 fx인데 이것은 제1동형 정리에 의해서 동형이기를
fx 쿼션트의 커널 파이 알파다 이거예요. 제1 동형 정리. 그렇다면 커널 파이 알파는 이제 당연히 이게 irreducible 알파 q, 알파 f 그죠? 알파 f. 물론 이것은 무조건 기하학다항식. 그래서 극대 아이디얼. 그래서 이게 최다 이거예요. 그래서 끝났죠, 그죠? 해서 이제 서로 같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두 번째, 초월적인 경우에는 저게 동형이다 이거예요. 동형. 물론 뭐 동형 사상을 하나 줄 수가 있겠네요. 동형 사상을 뭘로 주느냐? 일단 그 동형 정리를 써가지고 바로 들어가는 게 지금 위에 편한 게 위에 있는 이 조건을 써먹었기 때문에 이 조건을 확인했기 때문에 방금처럼 똑같이 들어가면 돼요. 방금처럼 똑같이 가면은 이거 하고 이렇게 나왔다가 이게 뭐가 될까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게 fx 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요 폼을 그대로 유지하면 바로 끝나요. 다시 말해 f 알파는 파이의 알파의 fx다 이거예요. 근데 요것이 동형이기를 fx 쿼션트의 커널 파이 알파인데 요게 뭐밖에 안 된다 그랬어요. 커널 파이 알파를 왜 괄호를 칠까요? 이거 괄호 치면 안 되고. 자, 요거는 fx 이건 제로밖에 없다 그랬어요. 모든 군이든 환이든 그걸 자명으로 자르면 자기 자신이에요. 그죠? 자무형으로 자르면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fx 자신이다. 해서 이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37번까지 했죠. 자, 38번. 자, 정리 38번에 괄호 1번 하고요. 괄호 2번에 1번에 니은이 있죠. 그죠? 그것만 일단 동그라미 해주세요. 초창기에는 여기서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시험에 낼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근데 주로 이제 대부분 정리 증명이에요. 정리 증명. 정리 증명이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됐었는데요. 동그라미를 해두시기를 괄호 1번 동그라미 하시고 38번에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에 니은을 가로 해두시라. 뭐 그게 이제 핵심적인 결론이죠. 자, 유한 확대체는 대수적 확대체다. 이거는 이제 뒤에서 또 자주 쓰이는 결론이죠. 그리고 이제 유명한 기출 문제고. 자, K는 F의 유한 확대체다. 그러면 K는 F의 대수적 확대체다. 증명 간단하죠. 예. 두 번째. 괄호 2번은 뭘 뜻하냐면은 유한확대체의 유한확대체는 유한확대체다 이거예요. 자, 유한확대체는 대수적 확대체다. 1번이었고 유한확대체의 유한확대체는 유한확대체다. 이런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풀어서 쓰면은 이렇게 되죠. 자, 먼저 K FEK 할까요? FEK. 자, 유한 그리고 유한 K에
KF가 유한. KF가 아니라 EF가 유한. K의 E가 유한. 이렇게 되죠. 자, 이럴 때 첫 번째 기억. K의 F도 유한. 특히나 K의 F는 K의 E의 F다. 뭐 이런 거죠. 여기 이제 그 군론에서도 비슷한 결론이 나와 있었죠, 그죠? 군론에서도 서울시에 있는 이 기호가 비슷해서 동의 개수, 구의 개수, 각 구에 있는 동의 개수, 그죠? 그러면 서울시에 있는 동의 개수는 각 시에 있는 구의 개수 곱하기 각 구에 있는 동의 개수,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난다. 그게 이제 군에서 이 기호를 그대로 썼는데 기호 자체는 완전히 다른 얘기잖아요. 이게 차수잖아요, 차수. 벡터 공간의 차원. 근데 지금 그런 원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사실이 이제 주목할 만하죠. 물론 이걸 확장해가지고 일반화해가지고 이게 연쇄적으로 쭉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해 적용하면 2번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건 쭉 적용시켜서 쓴 게 책에 있는 2번이에요. 그래서 2번은 증명할 게 없어요. 왜? 이걸 가지고 수학적 기납법으로 넘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밑에 거는 따로 생각할 건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번 한번 보시면은 이건 시험에 나와서 뭐 중요하다기보다는 자주 사용해요. 그 결론을 유한확대체는 대수의 확대체다.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일단 유한확대체라고 했기 때문에 K의 F의 차수를 n이라 두면 이게 이제 그 어떤 뭐 양의 정수로 둘 수 있겠죠, 그죠? 이라 할 때에 대하여 이라 두자. 그러면 먼저 대수적 확대체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면 뭐 로마자 1번까지는 필요 없고요. 뭐 이렇게 할까요? 자, 알파가 K의 원소다라고 하면 알파는 모든 원소가 F에서 대수적이다. 이렇게 뭐 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결국 그러면 K는 F의 대수적 확대체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죠? 확대체는 이미 가정이 돼 있으니까. 알파가 K의 원소면 알파는 F 위에서 대수적이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알파가 F에서 대수적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상수 아닌 다항식 fx가 제로 아닌 다항식 fx가 있어가지고 뭘 만족해야 될까요? f 알파 이꼴 0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럼 이 다항식이 어떤 거냐? 이 다항식 fx의 존재성을 체크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다항식을 구할 때 이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걸 생각해내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뭘 갖고 있냐면은 요게 디멘션에 f의 k다 이거예요. 벡터 공간의 차원이죠. 그럼 만약에 벡터 공간의 차원이 3차원이라면 거기에 4개의 벡터를 갖고 오면 그건 무조건 1차 종속이죠. n차원에서 n 플러스 1개의 벡터를 갖고 오면 무조건 1차 종속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n 플러스 1개의 원소를 잘 갖고 올 거예요. 그게 K 위에서 이제 1차 종속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까요, 그냥? 1차 종속. 왜냐하면 1차 독립이 된다면 벡터 이 자체가
n 플러스 1개 이상의 1차 독립의 원소를 가질 수 있다면은 벡터 공간 차원 자체가 n 플러스 1 이상이 될 거니까 모순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n 플러스 1개 원소를 가지고 올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걸 1 알파 제곱 알파의 n 제곱 이렇게 갖고 오면 n 플러스 1개면서 1차 독립 n 플러스 1개라서 1차 종속이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정의에 의해서 적당한 C0, C1, C의 n인 스칼라가 존재해가지고 1차 결합이 제로가 되면서 적당한 적어도 하나는 제로가 아니다. 다시 말해서 1차 종속의 그 1차 독립의 정의로부터 C0의 1, 1차 결합이 제로가 되는 거예요. Cn의 알파 n 이꼴 0이 되면서 적당한 CI가 적어도 하나가 제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만족할 거예요. 그죠? 그러면 fx를 이제 뭘로 잡는 게 좋겠어요? fx를 자 뭘로 잡으면은 f계수 다항식이고 fx는 제로가 아니면서 f알파는 0이 된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알파가 f에서 대수역이다라는 근거가 되겠죠. 뭘까요 이게? 예, C0 F알파 이꼴 0이라는 조건을 생각해 보면 이게 F알파가 되도록 잡으면 되겠죠. 그래서 C1의 X, CN의 XN 제곱 이걸 가지고 오면 이게 CI들이 F의 원소였기 때문에 FX의 원소이고 제로 아니고 그죠? CI 하나는 제로가 아니라 해야 되니까 F알파가 0이 된다. 그죠? F알파가 0이 된다는 사실은 결국 알파를 근으로 갖는다는 거니까 결국 알파는 F에서 대수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자, 이것도 이제 계산에서 자주 사용되는 결론이에요. 자, 이거는 사실 요거 하나 니은 보이면 자동으로 기억은 보여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유한이고 이게 유한이 될 거니까 그죠? 이 가정이 그거잖아요. 유한이고 곱해도 유한이다 이거 그죠? 그래서 유한학텐션은 당연히 되고 그래서 요거 이걸 그대로 보여주면 되겠는데 자 뭐 간단한 게 뭐 이런 거죠. 일단은 지금 위에 도입으로 K가 지금 K가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E, 그 다음에 F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요게 만약에 밑에 게 2차원이고 봅시다. 얘를 요게 2차원인 경우를 해봅시다. 요게 2차원. 요게 3차원. 3차원이라 하고 그럼 여기 이제 기저가 알파 밑에 요걸 알파라 합시다. 알파. 요걸 베타. 그럼 알파 1, 알파 2, 알파 3. 여기 베타 1, 베타 2. 요 기저가 나타났다 칩시다. 기저. 그랬을 때 요 기저는 뭐가 될 것이냐라는 문제를 고민해 보자 이거예요. 그게 이제 답부터 말씀드리면 알파 I, 베타 J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몇 개? 6개를 갖겠죠. 그죠? 그래서 차원이 6차원이 된다. 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냥 바로 써볼게요. 괄호 2번에 동그라미 1번. 자, 이걸 볼 건데요. 일단 그 K와 E 요 차원을 요걸 M이라 두고요. 그 다음에 E와 F 요것을 N이라 둡시다. 요거 이제 양의 정수에 대하여
1화 할 때 할까요? 1화 할 때. 1화 할 때 적당한 알파 i라는 알파의 i 이꼴 1부터 m까지 여기 이제 k의 이 위의 기저 그 다음에 베타 j j는 1에서 n까지 이게 2의 f 위의 기저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뭐 힘을 보여야 되냐면 이제 알파 i, 베타 j들 알파 i는 1에서 m까지 j는 1에서 n까지 이것은 k의 fb의 기저임을 보이자 이것은 K의 FV의 기저임을 보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기저라는 건 다 아시다시피 생성하고 1차 독립이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 생성 조건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요렇게 보이기만 하면 이제 최종적으로 아시다시피 요걸 배라고 봤을 때 이제 배 이꼴 요것은 K 기저임을 K FV의 기저임을 보이면 결론적으로 K의 F 그죠? 이것은 디멘션의 K의 F인 것이고 요게 배의 미수다 이거예요. 근데 MN이죠. 근데 M이 뭐죠? K의 2 N이 2의 F였다 이거 그죠? 그래서 요게 요거와 같음을 보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저임을 보여야 되는데 기저를 보이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생성. 그 다음에 1차 독립. 두 가지 보여야 되죠. 생성을 보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 두 개의 원소를 가지고 와봤어요. 두 개가 아니라 K의 원소를 하나 갖고 와봤어요. K를 K에서 가지고 왔다. 그럼 K는 뭐 1차 결합으로 표현돼야 되죠. 알파 I, 베타 J의 1차 결합이다 라는 사실을 확인해야 되죠. 문자를 지금 잠깐만요. 문자를 두 개를 자 K를 여기서 갖고 오면 K는 분명히 기저를 지금 알파 i들을 기저로 갖고 있었으니까 이것은 어떤 꼴이냐면은 알파 i들하고 알파 1 알파 m이죠. m에 2를 스칼라 P를 들어간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K는 E1 알파 1 더하기 EM 알파 M의 꼴로 나타난다. 그죠? 물론 이 아이들은 2에 들어가야 되죠. 물론 이제 2가 또 어떻게 되는 걸 알고 있냐면 2는 자 기저가 베타 i들이니까 그렇죠? 그럼 2의 원소들은 베타 i 1차 결합으로 나타난다. F의 1차 결합. 그래서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되죠. 베타 1 베타 1 베타 n의 F 이런 꼴로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이 아이들은 둘 수 있기를 베타 1 C 할까요? C 감마 F 할까요? F 기저가 문자를 베타 1을 두고 원원에 그 다음에 F 땡땡땡 해서 F I M에
IM에 IN이죠. IN에 베타 N 문자를 이렇게 둡시다. I1 이렇게 둘까요? I1 IN 문자를 잘 둬야 돼요. 물론 뭐 적당한 FIJ인 F에 둬서 이렇게 조금 헷갈리면은 원부터 합시다. 원은 F11에 1N 이렇게 하고 자 2의 M은 FM1의 베타 1 더하기 FMN의 베타 N 이렇게 물론 또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쓰면 되죠. 2의 원소들은 다 이렇게 표현되니까 자 이므로 이제 K 꼴 원하는 것은 알파 I 베타 J의 1차 결합이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E1 알파 1 더하기 2M 알파 M인데 2번 자리 집어넣으면 여기가 E1이 여기 F11에 베타 1 더하기 F1N에 베타 N 이렇게 되죠. 그 다음 여기도 EM은 FM1에 베타 1 FMN에 베타 M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 F11은 알파 1 베타 1 땡땡땡 FMN 하면은 FMN은 알파 M 베타 N 이렇게 되죠. 베타 N이에요. 그죠? 그래서 결국 이것은 뭐라고 표현해 줄 수가 있게 되냐면은 시그마 이제 시그마 쓰면 별로 안 좋아하죠. 11의 알파 1 베타 1 F12의 알파 1 베타 2 더하기 가서 FMN의 알파 M 베타 N 이렇게 인덱스를 맞춰줄 수가 있겠죠. 어쨌든 지금은 뭐냐 이 K라는 것이 자 K라는 것이 어디에 들어가게 되느냐면은 알파 I 베타 J 요것의 그죠? 1차 결합이다. 그래서 이걸 옆으로 늘었으면은 알파 1 베타 1부터 알파 M 베타 N에 F에 들어있는 게 되죠. 그래서 K의 모든 원소들은 이렇게 1차 결합 생성이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독립을 체크해야 되죠. 1차 독립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파 1 베타 1부터 출발해서 mn개 알파 m 베타 n 이게 1차 독립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려면은 1차 결합이 제로가 된다. 그래서 F11의 알파 1 베타 1 더하기 FMN의 알파 M 베타 N 이꼴 0이다. FIJ는 F에 들어갔다. 이렇게 가정을 해놓고 자 이게 0이다라고 두면 이제 F11의 알파 1 더하기 F1M의 알파 M에 자 베타 1으로 묶어내보면 더하기 땡땡땡 돼서 더하기 FN 그 1M 알파가 몇 개죠? M개 그죠? 베타가 요걸 자 봅시다. 무슨 소리죠? 알파부터 묶을까요? K 뭐든 뭐 어떤 걸 먼저 묶으면 상관없네요.
상관없죠. 예. 인덱스만 바꾸면 되겠죠. 예. 다시. 자, 이렇게 되면 베타1의 개수들 묶고 더하기 해가지고 베타 n의 개수들 이렇게 잡아요. 그죠? 베타1의 개수들은 F11의 알파 1 더하기 F2n의 2-1의 알파 2 더하기 요 알파가 앞에 개수를 만들어주죠. 그래서 더하기 자 M1의 알파 M의 베타 1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는 F에 베타가 N 되면 이제 1N의 알파 1 더하기 F2N의 알파 2 더하기 땡땡땡 해서 자 F의 MN의 알파 M 베타 N 이렇게 되죠. 그죠? 자 이게 제로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쓰면은 그러면 베타 1, 베타 n이 1차 독립이기 때문에 베타 1, 베타 n이 1차 독립이기 때문에 이므로 이 개수들이 이 부분이 제로가 되고 이 부분이 제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F11 알파 1 더하기 FM1 알파 M 이꼴 뚜루룩 가서 자 F1M 알파 1 더하기 FMN 알파 M이 모조리 다 제로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알파 1 알파 M이 1차 독립이라는 사실을 또 이용하면 이므로 결국은 요게 제로 된다는 사실로부터 Fij가 다 제로 된다. 그래서 F11부터 출발해서 두루룩 가서 FMN까지 다 제로가 된다는 사실을. 그래서 1차 독립성을 체크했죠. 1차 결합이 제로가 된다면 모든 Fij가 다 제로가 된다. 1차 독립이다. 그래서 이제 차수가 우리가 원했던 대로 자 K의 F의 차수 이것이 베타 배의 위수가 됐고 기저가 되니까 결국 이제 이게 MN이었고 이게 MN이 K의 E의 F 이렇게 뭐 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38번에 이제 그 괄호 2번까지 지금 확인해 본 거예요. 그 괄호 3번이 이제 대수적 확대체의 대수적 확대체는 대수적 확대체다. 방금은 유한확대체의 유한확대체는 유한확대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죠? 여기는 이제 괄호 3번부터 내일 하도록 합시다. 여기 앞에 이제 내용들은 웬만한 거는 좀 사실은 좀 너무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서 빼고 꼭 필요한 것만 남겨둔 거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예. 내일 아마 오후에 5시에서 6시 사이 정도 되면 아마 마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하는데 예, 확실하지는 않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